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행복이 사라질까? 70세, 80세가 되면 즐거움은 더 이상 없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왜일까요? 돈이 많아서도 특별한 성공을 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따뜻한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에 노년이 더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늙어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7가지 방법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노후에 대한 걱정보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소개. 여러분, 실제로 노년에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노래하는 75세 김호호 어르신. 김호호 어르신께서는 올해 75세이십니다. 퇴직 이후 무료한 시간이 많아 우울해하시던 시절도 있었지만 동네 작은 합창단에 가입하시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함께 노래 연습을 하시고 때로는 작은 공연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매일 웃을 일이 생기니까요. 사례 2. 손주와 텃밭 가꾸는 70대 이호호 어르신. 이호호 어르신은 은퇴 후 일할 곳이 없어지자 하루 종일 TV만 보시며 점점 무기력해지셨습니다. 그러다 손주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는데요. 흙을 만지고 채소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삶의 의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매일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기쁨 덕분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례 3. 80세에도 봉사하는 박오호 어르신. 박오호 어르신은 80세이시지만 여전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활동과 관계, 그리고 나는 아직도 소중하다는 마음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모두에게 늙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공감.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하루하루 기운이 빠지는 듯 느껴지실 때가 많지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곁을 떠나고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면 나 혼자인가? 하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젊었을 때보다 여유가 줄어들고 앞으로는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가정, 사회에서 역할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이 바로 노년을 힘들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이 공감의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절대로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노년의 불행을 경험하게 되실까요? 그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나눌 사람, 함께 어울릴 사람이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도 가까운 친구도 점점 곁을 떠나고 결국 집 안에서 혼자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나지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이 연결이 끊어지면 마음이 빠르게 메말라 버립니다. 둘째, 무의미감. 예전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 직장에서의 책임, 사회 속에서의 위치가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 무의미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앗아가 버립니다.
셋째, 건강 방치. 건강은 젊을 때는 당연히 누리던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삶을 크게 흔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하루가 지치지요. 정기 검진을 미루거나 운동을 포기하면 작은 증상들이 쌓여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병원비나 생활비는 꾸준히 필요합니다. 특히 혹시 돈이 바닥나면 어쩌나, 자식에게 부담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지요. 경제적 불안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행복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문제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문제들이 결코 극복 불가능한 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태도만 바꾸셔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분명히 크지만 다행히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의학, 사회학, 그리고 재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 심리학적 조언. 자존감과 마음가짐. 심리학자들은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긍정이 무너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칭찬하시고 오늘 나는 잘했다고 기록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돌봄의 첫걸음이라고 부릅니다. 2. 의학적 조언. 건강관리.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결국 건강에서 나온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운동을 배우시는 것이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요가나 수영을 시작하신 분들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회학적 조언. 관계 유지. 사회학자들은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이 고립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주 1회 이상 친구나 지인과 연락하기,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강좌 참여하기,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모임에 나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과 연결될수록 수명은 길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관계는 단순히 마음을 채워줄 뿐 아니라 실제 건강과 장수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4. 재정 전문가 조언. 경제 균형. 재정 전문가들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년에는 안정적인 지출 관리가 핵심이지 무리한 투자가 해답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소소한 즐거움에 쓰는 작은 돈을 확보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작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심리학, 의학, 사회학, 재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조언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늙어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늙어서 행복하게 보내는 7가지 방법.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노년에 꼭 실천하시면 좋을 행복 습관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강관리. 매일 30분 걷기. 건강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하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큰 병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꾸준한 가벼운 운동입니다. 2. 관계 유지. 안부 전화 한 통.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친구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대화는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연락이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3. 작은 목표 설정. 하루 하나의 의미 만들기. 책 한 권을 조금씩 읽거나
오늘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목표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성취감이 삶의 활력을 키워줍니다. 4. 자기계발. 새로운 취미 배우기. 나이에 맞는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글쓰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행복을 크게 높여줍니다. 5. 봉사와 나눔.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기.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혹은 교회 봉사활동 등 작은 나눔을 해보시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 행복의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6. 경제 균형. 소소한 즐거움 예산 만들기.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매달 작은 즐거움에 쓸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한 끼, 소풍, 영화 관람 같은 작은 기쁨이 노년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7. 긍정적 마음 습관.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가장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한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은 습관이 우울감을 크게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는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노년은 충분히 행복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큰 재산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손주와 함께하는 짧은 대화, 그리고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마음. 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늙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는 더 여유롭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행복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0세, 80세, 아니 그 이후에도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